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진전자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상고시대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물가하고 환율하고 금리 세 가지가 높아진 시대의 최저를 넘어서서 신선식품, 넘어서서 식품 소비를 좀 폭넓게 경험하고 어떤 거는 작은 단위들을 한 분석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쓰인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농식품 패널조사 자료하고 우리나라 가계부가조사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뒤에 가서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신선식품 트렌드를 어떻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 해봤더니 일단 가격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저소득층 대응에서 신선식품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또 하나는 외식이 늘어나면서 반대급부로 줄어드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즉 온라인 장보기가 점차 더 활성화되고 있고 코로나 이제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 또 코로나 시기에 식생활이 외부화되던 그 식세가 주춤했었거든요. 다시 내식으로 돌아가다가 이제는 다시 외부화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요약을 해보니까 프라이스라는 이 앞에 단어를 맞춰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발표한 걸 들으시면서 이게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살펴보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핵심이 주로 어떤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이제 거시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생산되고 수입된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식품을 전체 누가 가져가 누가 소비하라고 봤을 때 가게가 소비를 하고 내래 방문객이 소비를 합니다. 수출로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단위를 보면 다음 데이터로 좀 더 살펴볼게요. 앞에 거는 명목이고 뒤에 거는 실질입니다. 이건 이제 가격 변동 같은 거 고려한 실질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왼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왼쪽에 단위가 이게 70조 정도, 40조, 30조. 그다음에 외래 방문하는 수출은 1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0억 되는 10억을 도와주고 30억 같은 그만큼을 이 세 분야에서 지출을 해서 우리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9에서 20에 넘어올 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영향을 시작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외래 방문객 좀 거의 확 떨어져가지고 회복을 못한 상태인데 올해는 아마 회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은 2020년부터 서서히 이제 증가를 많이 열어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가게는 확실히 외식이 급격하게 둘 다 그 반면에 가공식품하고 신선식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외식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급부로 가공식품하고 신선식품이 줄어드는데 그 모습이 어디서 더 급격하게 보이냐면 신선식품 쪽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뒤에 거는 이 세 분야를 합친 거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3부 시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물가 중심으로 많이 살펴봤는데, 이거는 뭐, 너무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13년부터 3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축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농산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 2013년에서 2019년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어느 국가는 이 정도의 상승은 굉장히 국가 관리를 잘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급격하게 코로나 때문에 확 올라버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온 게 축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역시 우리 목세부에 대해서 농산물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농산물을 좀 더 쪼개서 많이 듭니다. 곡물, 채소, 마실, 농산물을 봤을 때 채소의 변동성이 코로나19에 큰 significa를 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그때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2019년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들어와서 농산물 급격하게 채소가 급격하게 변동성이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하향 인자만을 너무 보이는 농산물이 있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관리가 잘 됐었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최근에 물가가 오른 게 아무래도 수입가 때문에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올려봤습니다. 수입가 뉴스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 16, 17, 18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늘 10년 전을 시작해서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수입가 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석을 데이터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한주 그다음에 수입가 뉴스에는 확실히 우리가 최소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구다를 저희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이 신선식품이고 가구다가 정식품 오른쪽이 외식입니다. 주황색이 물가지수 가끔 분부의 물가지수고 하늘색이 지출액입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가 운동이 돼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공식품 쪽은 잘 같이 움직이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가격이 상승하는데 따라서 가격이 지출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외식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가격이 오르면 지출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외식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도 올라가는데 지출액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 목물렸던 소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어쩔 수 없이 알아서 외식하는 우리 소비의 힘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최소비용 소비량에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보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탄력성이거든요. 저희가 분석하고 1% 상승하면 최소 섭취량이 여기다가는 제가 지명 가격당 실질 안 하는데 소비별로 쪼개서 다시 해봤더니 고속층에서는 영향 안 나다. 근데 1분위, 2분위 쪽에서 영향을 주는 걸 못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물가가 오면 확실히 줄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체 액을 줄인다기보다는 아마 싼 제품을 찾아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GDP가 전체 연도에 대해서 GDP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소득이 상승할수록 최소비가 감소하고 대신에 음료라든가 다른 쪽에 식품이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구 지수를 크게 앞에 가구당 지수액이 전체 도시적으로 보는 모습하고 크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전체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본 모습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최소도 지출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분류를 해가지고 소비자 비판에서 했을 때 앞에서 다시 온도별로 통해서 봤을 때 2019년부터 이렇게 개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이건 이제 최소의 가격 지수입니다.
예, 빨간 셀이 나왔다는 거고, 경력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건데, 2021년보다는 2022년, 증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그래프 당장 별로 쪼개서 봤을 때, 명목으로 보면 오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2020년.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2029년 자료로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물가를 감안해서 실질로 보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특장은 소비력을 다 오는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실질 소비는 떨어졌다는 얘기는 양이 줄었다는 얘기는 더 싼 제품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비별로 저희가 이제 구매 경험자들을 찾아봤을 때 그리고 뭐 연근이라는 두 사람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지출액 상위 10개 품목을 우리 식당에서 토마토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도 보고 아침부터 넣기 때문에 나가는 전년 대비 증가할 상위 품목을 보면 땅콩과 이런 것들 감소율을 이렇게 감소율을 감소합니다. 저는 유통 채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서 유통 채널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연구를 하고 유통 채널에 구매에 영향을 줄 텐데 구매액과 구매 빈도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 최소의 지출액이 가장 많은 차들은 슈퍼마켓입니다. 아무래도 신선도 위주로 해서 소량 급인들 구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꾸준히 정부에서 하나씩 정책을 펼치는 불구하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정체돼 온라인은 지금은 적은 비중 아직까지는 서술에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중간 주제가 가장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매 빈도입니다. 아까는 구매 빈도인데 대형마트에서 빈도를 말합니다. 되게 작은 걸 작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매 빈도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좀 말씀드릴게요. 구매 빈도는 대형마트가 2인데 지출액은 전통시장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 이거를 사기를 썼는데 다른 품목을 접해서 최소적인 과일 같은 걸 적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빈도는 변하지 않는데 액을 적게 산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구매, 전통시장 구매가 구매 빈도가 같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구매 경험이, 근데 구매 경험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 갔던 사람들이 앞으로 전통시장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구매와 구매 빈도가 같이 하락한다는 거고 전통시장은 가지만 지갑을 내든가 가면 가서 덜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과 같은 무조건은 모든 측면에서 다 하락하는 거고 이거는 소비자가 안 사는 것도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주변에서 찾기 힘든 거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가 구매 빈도가 부분이 다른데 구매 경험이 대형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매 경험 면에서 옛날에는 온라인에서 채소를 산다거나 과일을 산다거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을 가졌던 소비자들까지 이제는 다 구매를 하는 그 경험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유추합니다. 편의점 콘텐츠가 특이한데 편의점에서도 채소가 생성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시민들 가운데 운명 같은 그래서 현상이 되고 생각합니다. 소득 분야로 살펴나가는 것 같습니다. 분석은 저희가 모든 소득 분야에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아래와 가장 위만 조사를 가보원수를 표현해가지고 연구원수로 한 다음에 우리나라 정책금리 가보를 연구원수로 한 다음에 쭉 세워서 5개 쪼개가 있는 가장 낮은 하위 20%, 소득 20%를 대비해서 소득 인구에 대한 보통 우리가 하위 20%를 그리고
그거 5분위 그러고 상위 20%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래프로 보면요. 5분위 가구하고 1분위 가구의 이제 지출의 비중이 아래가 상위고 우리가 1분위 3위인데 5분위 대비 1분위가 전반적으로 적게 사먹는데 가장 적게 사먹는 게 과일하고 축산물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물가지수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물가지수 면에서 가장 올라간 것들이 확실히 적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식을 좀 저희가 그려봤는데 소득 5분위 가구는 1분위 가구에 비해서 외식비를 300% 이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살짝 줄어들었거든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어들었다가 미드 코로나 끝나고 2022년부터는 확실히 다시 이제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채소력을 다 합쳐가지고 1분위하고 5분위에 채소력을 얼마나 부족한가를 비교를 저희가 그려봤는데 그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사는 친구, 잘 사는 계층에서 밖을 안 나가고 안에서 해먹을 때 그들이 똑같은 약을 사고 비싼 품목 그리고 비싼 곳에서 사는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권인별 격차를 부류별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1분위가 많이 먹는 거, 5분위가 많이 먹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1분위든지 5분위가 어떤 거를 좀 많이 먹을까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좀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5분위 가구 잘 사는 가장 잘 사는 상위 20%는 쌈채소, 상추 이런 것들의 지출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육류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상추, 토마토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것은 샐러드용 채소를 많이 먹는,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 이상 등의 소비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건강보존 목적의 채소를 더 많이 소비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가구 패널하고 설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능적인, 목조지능적인 소비자 패널 구성인데 거기에 있는 패널들을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설문조사를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채소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게 30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 가격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내산은 예전에는 잘 안 나타났던 모습, 하이비에 쳐졌던 무인 중에 위로 올라온 게 소량 판매는 소량 판매, 가족에게 맞는 적절한 양, 내가 위로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인 가구도 많고 또 양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떤 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저희가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런 기법에서 살펴봤을 때 가격을 굉장히 가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건 당연히 가구 소득이 265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급자가 남성인 경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연구, 이 국내산 연구는 식품 안전에 대한 민감성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거입자가 연령이 55세 초반이면서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식품 안전 문제에 민감하고 따라서 국내산 연구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공식품 가격에 대한 관심 제한은 당연히 늘었다, 매우 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서 물어봤거든요. 물가 인상, 금리 인상, 환율 인상이 이런 식품 소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압박감을 어느 정도나 줬느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 물가 인상, 금리 인상, 환율 인상 등으로 나타났거든요.
물가는 68.1%,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였다고 어느 측면에서 농산물 구매를 줄였는지 좀 물어봤는데 과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변동을 보면은 채소의 가격 변동이 가장 심해졌는데 과일이 제일 줄인 규모로 많이 나타난 거면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채소는 뭐 식산 소비가 많기 때문에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채소하고 과일을 어느 인구 그룹에서 가장 많이 줄였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소득 3분의 2이하 1인 가구 혹은 가구가 굉장히 가구이 많으면서 연령이 어린 층, 가구제를 20대, 30대 초반인 경우에 이런 과일 같은 걸 많이 줄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채소 가격이 상승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온난이 채소 구매를 했다는 게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먹는 양을 줄였다는 의견도 나타났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양도 줄였겠지만 아마 밤에 야식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였을 거고, 또 이마트에 계신 분들하고 며칠 전에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치킨을 시키더라도 이제는 그냥 치킨만 시킨다. 예전에는 사이드 메뉴를 많이 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마트 할인, 마트에서 이제 마감 할인, 재고 할인 이게 3위로 나타났는데 이마트에 계신 분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대형 할인 업체에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좀 가슴 아프게 느꼈던 거는 먹는 양을 줄였다는 의견인데,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제가 어떤 분석을 해봤는데, 가구가 최근에 돈을 빌린 가구, 상대적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걸 분석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서 부채가 있는 가구들, 그러면서도 저소득 가구에서 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먹는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과일을 줄이거나 버스한 제품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식품 가격 상승으로 걸작해서 초내적 유형을 봤을 때 대형마트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야 돼서 부담스러워요. 일부는 다른 채널 대비 가격이 비싼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냉동채소, 분할채소, 유통량 입학채소들만 가지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가격, 맛, 품질, 영양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어떤 게 가장 좋게 느껴지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점수를 한번 저희가 내봅니다. 점수를 내봤을 때는 일반 채소가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걸 가장 사고 싶냐, 이런 같은 시기에 온난이 채소가 1위로 나타납니다. 일반 채소는 2위로 나타납니다. 품질면에서는 당연히 일반 채소를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냉동채소하고 유통기한 이말은 이게 하나는 이제 올렸던 거고 하나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거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분석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옛날부터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만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자 했는데, 가공식품은 뭐 가격이 저렴하다, 품질이 좋다는 옛날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준이, 파란색 기준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데 이게 좀 더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신선도 면에서 옛날에는 좀 주황색이 더 컸었거든요. 근데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보니까 뭐 신선도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는 눈을 보고 사였었는데 이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표를 보고 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온라인으로 물어봤더니 모든 측면에서 쿠팡이 1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류별로 어떤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마트 11번 같은데 교차로 나왔습니다. 마켓 관리가 4, 그리고 3위가 나왔습니다. 식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오른쪽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몰평도 가구 소득이 확실히 적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 여부가 저희가 이걸 한번 봐봤는데, 확실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한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OECD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년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하고 채소 소비를 어떻게 늘릴 건가를 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출금이 있고 소득이 좀 아래일수록 이제 식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이들이 또 줄인 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장기화되면 이 가구들 영양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finan스국에서 사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어떠한 가구들입니다. 가장 많이 화면을 분석해본 거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장으로 다시 결론을 들어가봅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 못 담은 것도 좀 많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라이스라는 키워드로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온난이 제품, 가성비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격이 많은 양을 사야 되는 그런 소매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볼 수 있고, 이게 영향을 줘서 과일이나 채소 지출액이 감소하는데, 이게 저소득층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계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인터넷은 확실히 이제 온라인 장보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개월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마트하고 코파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먹어서하고 이런 기사를 제가 보내왔는데, 확실히 온라인 장보기가 이제는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의 영향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다시 움츠러졌던 이제 밖으로 나가서 대체가 있는 식생활의 문제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확대되는 것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